자, 사회문화의 사회학 기관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자, 개인의 사회화 영향에 미치는 기관을 사회학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교과서에서는 사실 너무 쉽게 나와 있는데 사회문화 기출문제, 특히나 이제 수능 문제로 가면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금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든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1차 집단이라든가 2차 집단에 대한 심화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연습이 잘 돼 있지 않으면 틀리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사회문화 시간에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나왔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쉬워요. 이게 뭔지, 이게 구분하고, 이게 비교하는 거 쉬운데 기출문제 나오면 헷갈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어려워서 틀려지는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을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 사회화 기관입니다. 사회기관은 1차적이고 2차적인 걸로 구분합니다.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적 사회화 기관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제일 중요한 것들은 가정이죠. 사실 가정.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뭐 인사하는 것들, 그리고 뭐 밥을 먹거나 어떤 것을 지시하고 부모님에게 생활하기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그다음에 이걸 하면 안 되는 안전수칙이라든가 가장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기초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게 1차적 사회화기관입니다. 2차적 사회화기관은 어떤 거냐? 아동기 이후라고 나와요. 지금 아동기 이후에 자, 펜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의 사회화 기관을 얘기한다. 전혀 다르죠. 아까 기초적이라 그랬고 여기서 기초적인 수준, 얘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이나 또래 집단 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나 직장, 대중매체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EBS 사회문화 제가 올려놓은 강의에서도 한 번 더 집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이나 다시 정리하고 노트에다가 구분해야 수능 때 안 틀려요. 헷갈립니다.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는 2차적이었나? 그럼 2차적이면 공식적인가? 학교는 공식적이었잖아. 그럼 학교는 2차적인가? 1차적인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그럼 아동이지 않나? 아동기 이전인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구분해 놓는 표나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과서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한편 자 나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거. 직업훈련소와 같이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 자체로는 상관이 없어. 근데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면 학교를 얘기합니다. 학교. 근데 TV에서도 여러분들이 TV 방영할 때 뭐 역사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생활하는 규칙이나 이런 걸 가지고 EBS나 아니면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 가지고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범죄자로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어릴 때부터 배워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건 하면 안 돼. 어떤 건 해야 돼. 이걸 하면 칭찬을 받아. 이걸 하면 상을 받아. 이거는 좋은 직장의 유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죠. 간접적인 거. 하지만 그거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데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수능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자, 우리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화 기관의 특징에서 우리 먼저 가족과
가족과 또래 집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어디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접할 것이냐? 자,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는 게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저도 아들이 있어서 뭐는 하면 안 돼가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잘했어보다 그게 사회에 나가서 이 아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모의 걱정인 거죠. 하지만 아이는 잘 해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1차적 기간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언어를 배우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활 방식을 익히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러면서 밑에 기초적 사회화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차 사회화기간이겠죠. 근데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또래 집단이라는데 사실 또래 집단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여기서 1학년 1반, 2반, 2학년 1반, 2반, 3학년 1반, 2반에 각각의 수업을 하면서 또래 집단, 친구들과 엄청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엄마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 필요 없다 그랬어. 동거래도 친구들하고 하면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의만 상한다고. 은행이 제일 좋은 친구다 이런 얘기들도 막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사회화하는 과정 속에서 친구들과 많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라는 거에 별표를 쳐야 된다. 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규칙이나 질서 의식을 학습하게 된다. 물론 안 좋은 영향도 받아요. 나중에 이후에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사회 문화의 이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차별적 교제 이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일탈 행동을 했다는 얘기야. 나쁜 행동을 했다. 자, 부모들이 이럽니다. 경찰서에 갔는데 우리 애는 이런 애가 아닌데요. 왜 이런 애가 아니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희 애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나 봅니다. 얘는 태생이 착한 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래 집단의 영향력은 청소년기나 아동기 때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로 가봅시다. 우리가 자, 학교는 어떤 기관이냐? 자, 대표적으로 나오죠. 자, 우리 뭐 나옵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간. 그리고 아동기와 청소년기라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 중요한 부분 보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알게 하는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장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회를 배우는데 잘못된 성향,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여러 방향성을 잘못 전달하게 되면 선생님이 그에 대한 큰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 중립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학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자라간다라는 부분 여러분 꼭 알아야 된다. 자, 직장과 대중매체 한번 볼까요? 자, 직장과 대중매체에서는 직장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 꿈이 뭐야, 진로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어떤 대학에 어떤 과에 진학을 해서 저는 이런 직업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분 반대로 봅시다. 직장에서는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그럼 직장에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모르는데 이 사람을 고용할까요? 아니겠죠. 직장에 필요한 인재를 고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여기 보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이런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2차적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직장은 가장 전형적인 2차적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재사회화에 대한 부분이 직장에서 나온다는 거. 자, 대중매체는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로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간접적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올리고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기도 하며 또한 TV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가정에서 쉽게 얻어갈 수 있고 인터넷, SNS, 뭐 인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의 현대인들의 차지하고 있는 대중매체입니다. 이걸 통해서 잘못된 사회화 과정을 갈 수도 있고 올바르고 긍정적이고 많은 사회화 과정을 익혀나갈 수 있는 게 대중매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별표를 치고요. 그다음에 뉴미디어는 요새 최근에 말하는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부분에 하나 별표를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위와 역할이라는 부분을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뭐 아들이라든가 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동창회 친구들 가운데서 내가 동창회 회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현재 2학년이고 3학년 반장일지도 모르고 학생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그 다음에 부원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 가지 지위들이 있겠죠. 그 지위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자, 여기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있겠죠.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를 모시는 자식, 아들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 가장이라는 지위도 있겠죠. 자, 여러 지위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살아갑니다. 그럼 이런 지위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귀속 지위. 자, 조금 키워볼게요. 글자를. 자, 귀속 지위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성취 지위와 함께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별표 4개 이상을 치는 부분. 왜 4개 치겠어요? 잘 틀리니까. 엄청 쉬운데? 읽어봐. 지문. 쫙 지문 읽어서 3번 띡 틀렸어. 자,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들이 여기다는 얘기예요. 왜?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헷갈려. 내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페이크. 틀렸다는 얘기죠. 정말로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다. 자, 봅시다.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를 구분하는 건 쉽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나는 아버지야. 아버지는 성취 지위입니까? 귀속 지위입니까? 아버지. 자, 볼까요? 아버지는 성취 지위입니까? 귀속 지위입니까? 얘는 성취 지위죠. 자, 제가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출산했을 때 얻어지는 지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는 지위는 원해서 얻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돼서 출생을 했습니까? 이거는 성취 지위죠. 그래서 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아들과 같은 이런 것들은 성취 지위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밑에 나오는 학생, 학급회장, 아내나 남편은 성취 지위다. 내가 하고자 해서 반장이 됐고 학생이 됐고 아내나 남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성취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은 너무 쉬워.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지위 중에 내가 역할이나 행동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역할은 어떤 거냐?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요. 반장 얘기를 합니다. 반장 인사. 그러면 반장은 제가 인사를 선생님한테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역할에 대해서 수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수능에서 많이 틀리겠느냐? 자 다른 부분은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어떤 지위가 있으면 당연히 역할이 따른다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걸 얘기합시다. 자 대통령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대통령은 참 사람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는 지위이자 직업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뭐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까요? 지위 때문에? 대통령이란 지위 때문에? 아니지. 대통령이라는 역할 때문에? 역할은 행정부의 수장이자 그 다음에 외교권도 가지고 있고 지위 역할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역할을 부여받은 거잖아. 근데 뭐야? 아니죠. 역할 때문에 비난받는 게 아니고 역할에 따른 뭐랍니까?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장으로서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반장이라는 역할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고 역할에 따른 행동으로 잘못된 거다. 이게 가장 많은 오답률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행동 부분까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제일 많이 틀린다는 부분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어서 다음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